오늘 이 자리는 이제 참여 예산 우리 이제 내년도 협상차는 이제 끝났지만 그 올해 이 참여 예산 제도를 이끌어 주시는 거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참여 제도를 갖다가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지에 대한 지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현장을 아시다시피 저희가 참여 예산을 도입한 게 작년부터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취지는 국민이 예산 사업을 제안을 하고 논의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예산 과정에서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올해 사업 제안을 참여해 주신 권혁규 씨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각의 아이디어로 국가가 건설할 수 있고 다른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국민들의 주인 의식과 관심을 통해서 이 사회적 전체가 훨씬 더 성숙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저희가 참여 예산 1년차를 맞이해서 참여를 확대를 하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찾아가는 현장 접수를 통해서 온라인 사업 접수만으로는 적극적인 사업 제안이 어려운 그런 분들의 제안도 제가 지금 참여를 했었고 국민 예산 참여자 인원도 저희가 300명에서 400명으로 규모도 늘렸고 또 다문화 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분들을 갖다가 특별 참여단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그 참여 인원을 늘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밖에도 저희가 국민들이 관심이 높았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형 국민 참여 방식을 저희가 지금도 도입을 해서 온라인 토론 상담을 통해서 예산 사업을 좀 별로 저희가 발굴하였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리플렛 보시듯이 2020년도 국민 참여 예산은 66개 사업입니다. 2,694로 반영됐고요. 작년 15년도에 참여 예산 사업 중에서 28개 사업이 20년 예산에 저희가 계속 반영이 되어서 국민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산업사업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풍요롭게 확대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2020년도에 참여 예산 사업으로 신규 반영된 사업이 38개 사업입니다. 1114건이고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취약 계층 지원 그리고 생활 밀착형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다는 국민 참여 예산 제도의 취지를 확인을 하고 또 앞으로 국민 참여를 통해서 정책 담당자가 미처 살피지 못한 정책 사각지대의 문제를 메워줄 사업이 더욱 많이 발굴되기를 저희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그 위키피디아라고 아시죠? 인터넷 백과사전인데요. 개발 참여 공유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하다라는 기본에 살아있는 그런 백과사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국민들의 참여와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국민 참여 예산 제도로 발전을 해서 도남 대한민국을 보면은 집단 지성을 펼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끝나시는 대로 아마 생각하실 것 같고요. 일단 저희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주신 참여 예산은 저희가 일단 아주 저희가 열심히 해서 저희 특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번에 20억을 배정받게 되었는데요. 그중 10억은 주거 취약층의 공공주택 기준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그 주거 취약층들 쪽방이라든지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사실 컴퓨터도 못하고 핸드폰도 잘 못 만지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안내해주고 또 1대1로 상담하지 않으면 공공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실 저희가 그동안 예산이 없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조금 부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외에 이번에 예산을 배정받아서
쪽방촌과 고시원을 직접 방문해서 1대1로 상담을 하고 그분들이 원하시면 직접 모시고 다니면서 저희가 공공주택 이주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10억은 저희가 임대주택에 사용되는 주거복지사 쪽에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예산은 저희가 최근에 아마 뉴스라든지 많이 났을 텐데 진주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데서 방화라든지 칼빈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회 취약층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갈등도 많이 드시고 하시는데 이 경우 사실 이 취약층 특징분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주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주가 가능하지만은 취약층분들은 본인이 이주가 좋더라도 새로운 거주지를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어떤 스펙트든 간에 그 부분들을 전달해서 관리하실 분이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관리하시고 또 쪽방이라든지 도시원에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사시게 되면서 공공주택이라든지 공동생활에 익숙하지 못하시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쪽방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다른 예산과 틀리게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또 그런 책임감에 맞게 훌륭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은 생활 밀착형 숲입니다. 이 생활 밀착형 숲은 국유지 내 실외 정원과 공공시설 내 실내 정원으로 구분해서 각각 5개소씩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유지 내 실외 정원은 국유지 중에서 미세먼지 취약 그런 시설, 다중이용 시설에 조성이 되고요. 실내 정원은 도서관이나 기차역 등 이런 공공시설 내에 조성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실내 정원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대상자 추천을 받았습니다. 총 25개소가 신청이 되었고요. 거기서 지자체별로 1순위, 2순위를 한번 걸은 이후에 저희가 12개소를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한 결과 5개소를 지금 현재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년부터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고요. 국유지 내 실외 정원은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수목원관리원에서 현재 지자체에서 추천받은 12개소에 대해서 현재 실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 중순경 되면은 개선지가 확정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 이후의 관리 방안은 실외 정원 같은 경우는 조성 주체인 한국수목원관리원에서 지속적인 정원 관리를 하게 되고요. 실내 정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조성하기 때문에 지자체 중심으로 조성 이후에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주신 예산에 대해서 이런 취약계층이라든지 공공시설 내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 연구사입니다. 저희 부처에서 제안했던 사업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은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취업처를 발굴해 주는 사업이고요.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특성화고 학생들은 저소득층 자녀의 비율이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입학 단계부터 전체 70% 이상은 취업을 원하면서 특성화고에 입학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매년 취업에 성공해서 나가는 학생들은 30%에서 40%에 불과합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 문제도 있고, 남학생은 군부제를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채용을 기피하는 문제도 있고, 또 10대 어린 학생을 채용했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렵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때문에 학생들을 고용을 회피해야 하는데, 이 학생들은 어떤 경제적 사유가 됐든 진로의 문제가 됐든 취업을 강력히 원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 학생들의 취업은 학교 선생님들이 발로 뛰는 걸로 전부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참에 참여당께서 저희 예산을 받아들여 주셔서 전국에 10만 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매년 졸업을 하는데요. 이 학생들이 좋은 취업처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는 대학생들은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엄청난 국가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초중등교육법에 해당하는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취업 지원에 대한 국고 지원이 여태까지 늘 없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야말로 지금 과잉 학력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이 좋은 곳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첫 물꼬를 틔워주시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의미 있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자율방문대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이제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아무래도 우리 국민이나 아니면은 외국인 분들도 치안이 좀 불안하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인들로 구성된 외국인 자율방문대가 좀 더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자, 조끼 그리고 이렇게 경광봉 그리고 겨울에 활동할 수 있는 방한 점퍼 같은 활동 장비를 지급을 해드리고 또 이분들이 범죄 예방 순찰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범죄 예방 기법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범죄 유형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을 위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도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었지만 외국인 자율방문대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참여 예산으로 상당 부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 앞으로도 외국인 밀집 지역이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실제로 그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외국인 분들도 좀 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치안 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이제 장비를 계속 지급할 방침이고 그 이후에는 장비 지급과 함께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일반 한국인 방범대분들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좀 내외국인 간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부 노인정책과 김명국 사업만입니다. 사실 오늘 저희 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시려고 하셨었는데 오늘 그 예비 검토가 있어서 거기 참석하셔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국민 참여 예산에 저희 노인 안심 서비스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저희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노인 안심 서비스라고 말씀드리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그 부모님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는데 시골에 혼자 계십니다. 근데 항상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고 있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전화 통화를 드리거나 그랬을 때 연락이 안 되면 굉장히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국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ICT 기술이 굉장히 저희가 발달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어르신 내에 화재 센서라든가 아니면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계신지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면 119 소방대와 또는 이제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저희 생활관리사분들과 연결을 통해서 즉시 이제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국민 참여 예산으로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각각 제공한 업체들과 또는 이제 통신사들과 지금 협의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약 10만 명의 어르신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거는 다함께 돌보고요. 사실 여기서 반영해 주신 예산보다 정부에서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금액이 크게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업이 이제 그 초등학생 자녀들을 돌보는 사업인데요. 2018년부터 처음 도입이 돼서 18년도에 17개소가 설치가 됐고요. 19년도에는 150개소 기준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반영된 현재까지 반영된 예산이 550개소로 대폭 확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참여 예산 참여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했던 게
저희 사업이 신규 사업이고 이제 대상자들이 맞벌이 부모님들 그리고 맞벌이 부모님의 자녀는 초등학생들이다 보니까 관심 막상 쓰시는 분들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크게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담당자로서는 좀 많이 들었는데 마침 여기서는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예산도 많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국회 예비 심의 과정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초등돌봄 교실이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초등돌봄 교실 쪽으로 아이들을 돌보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등돌봄 교실은 들어가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애를 다 봐주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갈 데 없이 집에 방치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복지부에서 다운계 돌봄센터를 적극적으로 대폭적으로 확충해서 이런 아이들 돌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의 희정상담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보육교직원의 인성교육 및 평가사업 담당자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인성교육은 현장에서는 마음성장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아동학대 사건이 크게 터진 바가 있어서 그 이후에 2016년도부터 보육교직원에 대한 어떤 쉼이나 그러니까 힐링을 제공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실시하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교육을 받은 인원이 전체 보육교직원의 한 10% 정도의 남짓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민 참여 예산 참여단께서 중지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13억으로 예산이 늘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굉장히 크게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 인성교육 사업이 보육교직원에게 자긍심을 높여주고 또 스트레스를 좀 경감시켜주면서 전체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많이 올라가고 처우가 많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수의기관인 보육진흥원과도 협력해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그 국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배정받은 사업은 시간제 보육 사업으로 56억 원 정도를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제 보육 사업은 가정에서 주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이제 일시적 긴급적 시설 이용 수요가 있을 때 그 부분을 보충시켜 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현재 이 우리나라 그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의 경우에 467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 아동 1000명당 3.0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동 1000명당 0.91개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들이 이용할 때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그 국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반영된 예산을 활용하면 내년도부터는 207개소를 확충하여 690개소의 제공기관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시군구별로 이제 75개 시군구에서 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이 없는 시군구가 75개소인데 저희는 이제 이 시간제 보육 기관이 부족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하여서 부모님들이 일시적 긴급적 보육 수요가 있을 때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반영해주신 56억에 대해서 최대한 그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